안녕하세요. 3,000명의 학생이 재원 중인 분당 파인만 교육에서 입시를 총괄하고 있는 입시 소장이자 수제 파인만, 죽전 파인만의 공동 원장을 맡고 있는 엄보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은 지난 11월 중순부터 수지 파인만, 죽전 파인만에서 초등, 중등, 고등 설명회를 진행해 왔어요. 그런데 최근 코로나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참석을 원하셨던 어머님들이 현장에 오시기 힘든 상황이 돼서 설명회의 핵심 내용을 이렇게 온라인으로 공유를 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유튜브 채널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본 설명회에서는 우리 아이가 고등이면 당연하고요. 초등이라도 중등이라도 변하지 않고 계속될 교육 정책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떤 전형이 살아남고 어떤 전형으로 우리 아이는 대학을 결국 가게 될 것인가? 이런 큰 흐름을 이해하고 저희가 중점을 두고 아이들을 지도하고 관리하는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분당수지 죽전은 이제 빨간색으로 같이 표시가 되어 있죠. 분당수지 죽전은 같은 경영진이 운영을 하는 학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월요일마다 분당수지 죽전의 모든 경영진이 모여서 회의를 하면서 학생들의 리뷰나 아니면은 학부모님들이 요구하시는 바, 그리고 현재 이제 어떤 커리로 나아가고 어떤 교재를 쓸 거고 선생님들의 이제 또 말씀들은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등을 공유하면서 계속 방향성과 이런 부분들을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분당 수지 죽전은 그냥 같은 학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간편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굉장히 대학이 많아요. 좁은 땅덩이에 전문대를 빼놓고서도 4년제 대학만 무려 200여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위권에 있는 한 140개 대학, 대부분을 차지하는 하위권의 140개 대학은 대부분 이제 그냥 학생부만 들고 이제 등록금만 내면은 사실상 들어갈 수 있는 대학들이 대부분이고요. 우리가 이제 이런 설명회를 찾아서 들으시고 아이의 공부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계신 우리 어머님들의 이제 목표는 상위권 대학이 될 거예요. 상위권이 20개 대학, 그래서 상위 한 10% 정도 되는 학생들이 들어가게 되는 그런 대학이 되겠는데, 그렇다고 이 상위권이 모두 다 마음에 들지는 또 않으실 거예요. 그 밑에 나와 있는 표를 보시면 이제 한 20여 개 되는 대학이 그냥 여기 쭉 적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서울대 카포유지 연고대 좋아. 그 다음에 서성원이 중경외시 건동홍수 국숭세단 광명상가 뭐 이렇게 쭉 보시다 보면은 어느 선에서 우리 아이가 들어가기에는 조금 마음에 걸린다라고 생각하는 선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들어가는데 괜찮았다, 이 정도면 재수를 시키지 않아도 되겠다 라고 생각되셨었던 대학의 등급이 있으시다면 그 옆에 나온 등급 있죠? 이게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때 받으면 되는 등급이에요. 그래서 이제 의외로 등급이 꽤 높아요. 3등급이 이제 정원에 누적 23%까지 3등급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광명상가가 3등급으로 나와 있죠. 그리고 광명상가보다 좀 더 내신밸류가 떨어지는 인서울에 있는 대학들은 3.5등급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 수지죽전 지역의 대부분의 중학교에서 어지간한 과목은 다 A 비중이 한 30%, 그 중에서도 좀 쉽게 나온다 라고 한다면 막 40% 이렇게 넘어가는 거를 생각을 한다면 사실상 우리 아이가 A를 받는다고 해도 고등학교에 들어갔을 때 3등급 내에 들어간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뭐 90점 중반 이상의 A를 받고 있다라고 한다면 좀 더 상위의 학교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일단 이 3등급도 굉장히 만만치 않은 등급이다라는 거를 일단 알고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현재 운영되고 있는 대입 전형이 정리되어 있는 장표입니다. 이 중에서 정부는 현재 수시 4개의 트랙 중에서 특기자랑 논술은 최소화하고 거의 없다시피 최소화하고 학생부 전형 위주 2가지 교과 종합, 학생부 전형 위주로 남겨놔라라고 이제 주문을 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정시는 40% 이상 확대해라라고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정시가 어떤 부분이 반영이 되냐 하면은 지금까지는
94년에 수능이 맨 처음 신설된 이후로 지금까지 정시는 수능 100%가 거의 국룰로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2023년 서울대에서는 정시에서 수능 100%로 뽑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서울대 발표가 이번 2023 서울대 발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 부분을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원래 서울대가 2023년 전형을 발표를 하는 거는 내년 4월 말까지 발표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2022년도 전형을 서울대를 비롯한 대부분의 대학들이 다 4월 28일, 4월 29일 요쯤에 발표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6개월을 땡겨서 10월 28일 날 발표를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조기 발표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느냐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면 아마도 내년 4월 말에 발표할 다른 대학들아 우리는 이렇게 할 예정이니 참고하렴 하고 생각을 하고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조기 발표를 했다고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그 내용을 보실게요. 이번 서울대 발표의 가장 핵심은요. 정시 전형에 기존에는 수능 100%로 뽑았었는데 이제는 교과 평가를 도입하겠다라는 내용이 핵심이에요. 여기서 이제 서울대가 도입한다는 교과 평가는 이제 단지 고교 내신이 아니라 우리 어머님들 중학교 학교생활 기록부를 보시면 교과 학습 발달 상황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과목명이 이제 적혀져 있고요. 1학년 때 어떤 과목을 배웠고 그래서 이 학생이 무슨 등급을 받았고 이제 중학교의 경우에 ABC로 평가가 되는 거고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1등급부터 9등급까지의 평가 혹은 ABC로 평가 이렇게 두 가지 중에 하나의 평가를 받겠죠. 이런 평가, 그 다음에 그 밑에 세특, 이제 과목별 선생님이 이 학생이 1년 동안 이 과목은 어떻게 공부했습니다 라고 최대 500자까지 적을 수 있는 그 항목을 세특이라고 하는데 결국은 교과학습 발달 상황에 들어가 있는 어떤 과목을 배웠냐, 교과 이수 상황, 그 다음에 무슨 등급을 받았냐, 성취도, 그 다음에 선생님이 뭐라고 서술해 주셨냐, 세특 이 세 가지를 모두 반영해서 40점 만점으로 하겠다라고 이제 지역균형 전형을 발표를 했어요. 자, 정시를 보시면 그 정시 모집에서도 지역균형 전형, 일반 전형 굉장히 친숙하죠? 네. 수시에서 그대로 서울대에서 뽑고 있는 전형의 이름을 그대로 따와서 정시에도 지역균형 전형, 일반 전형을 나누어 놨습니다. 그래서 네이밍으로 놓고 봐도 정시에 수시 부분이 들어갔구나라는 것을 예상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실질 영향력을 한번 볼게요. 수능이 그래서 이제는 100%로 안 뽑는 거 알겠고 너네가 그럼 수능 60점으로 뽑는데 그러면 이제 교과학습 발달 상황에 해당하는 부분을 40점을 하는데 여기서 실질 변별력을 찾으려면 기본 점수가 몇 점이냐가 중요하겠습니다. 이 교과평가 40점 중에 기본 점수는 30점이에요. 그래서 혹자는 서울대 직윤을 쓸 정도면 전교권 학생일 텐데 이런 교과평가, 그러니까 교과학습 발달 상황에 나와 있는 내신도 전교권이니까 비슷할 것이고 그 다음에 세특도 전교권 학생이니까 비슷하게 쓰여져 있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거의 영향력이 없고 수능의 영향력이 여전히 거의 대다수를 차지할 것이다 라고 예상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제 생각은 달라요. 기존에 수능 100%로 정시를 뽑았었는데 그 영향력에서 큰 차이가 안 나게 여전히 수능이 압도적으로 100%에 가까운 영향력이라면 굳이 서울대가 6개월을 땡겨서 발표를 미리 할 필요가 없겠죠. 자, 그래서 저는 이 30점이 그래 이제 서울대에서 그래 너네 서울대 지역균형 전형의 그 카드를 받느라고 고생했어. 그래서 열심히 학교 생활한 너네에게 주는 기본 점수가 30점이다 라고 보여져요. 그럼 나머지 10점은 굉장히 변별력이 있는 점수일 것이다. 그야말로 0점부터 10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점수가 될 수 있다 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수능 60대 그 교과학습 발달 상황 10
결국은 학생부에서 가장 학종에서도 메인으로 볼 수밖에 없는 교과학습 발달 상황이 10점이 배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비율상으로 놓고 보자면 60대 10이 결코 적은 점수가 아니에요. 거의 수능에서 탐구 과목 하나를 떼준 거나 다름이 없는 점수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의미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정시 모집 일반 전형에서는 수능의 그 영향력이 더 커졌습니다. 직윤보다는 커졌어요. 그래서 1단계에서는 수능 100%로 2배수를 정원을 선발을 해서 2단계로 넘깁니다. 그 다음에 수능 80점, 그 다음에 그 아까 얘기했었던 교과평가, 교과학습 발달 상황, 여기서 20점을 주는데요. 이 중에 기본 점수가 15점이에요. 그러면 위에서 직윤보다는 60대 10보다는 80대 5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변별력이 낮아 보이지만 이거를 수능 점수로 한번 환산을 해보면요. 1단계가 수능 성적 80점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국영수탐 해가지고 수능을 원점수로 놓고 보자면 400점 만점인데, 그렇다면은 여기서의 80점은 결국은 수능 시험에서 5점 정도의 변별력을 가지는 겁니다. 근데 그 옆에 교과학습 발달 상황은 뭐였어요? 총 5점의 실질 변별력이 있는데 5배 정도를 아까 곱하면 되는 거니까 결국은 수능 시험에서 25점이라는 변별력을 가지는 거예요. 자, 수능이라는 시험에서 25점의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서울대에서 같은 과에서 당락을 좌우할 뿐만이 아니라 서울대 최고학과 최저학과보다도 더 큰 차이가 나는, 정말 대학이 한 3개나 바뀔 수 있는, 3-4개나 바뀔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그 점수차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결국은 어떻게 되냐. 정시 전형에서 수능의 영향력이 훨씬 강한 일반 전형에서도 결국은 학생부의 영향력을 작게 평가할 수 없다. 수능 시험으로 환산을 하자면 무려 25점이 배점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일반 전형은 물론이고 지역균형 전형도 당연히 변별력이 더 높았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서울대를 앞으로 쓰려면 학생부를 아예 그냥 놓고 수능 올인으로 이제 전략을 구사하면 수능에서 내가 다른 서울대 경쟁자보다 25점을 앞서기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학생부를 관리하지 않으면 서울대에 정시라도 원서를 쓰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대학의 속마음을 알아볼 수 있는 가장 쉬운 장표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이제 이번 연도 2022 원래는 올해 4월 말에 발표를 했으면 됐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실제로 4월 29일 날 발표한 내용들을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정시 전형을 놓고 빨간 글씨 2022에 나와 있는 빨간 글씨를 한번 쭉 내려보시면요. 굉장히 재미있는 게 보여요. 뭐냐 하면 서울대 연고대를 제외한 고대부터 카이스트까지는 소수점 뒷자리가 다 제각각이죠. 자, 그런데 서울대 연대 고대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점일이 다 붙었어요.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강력한 비언어적인 메시지를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 하면 이때 정부가 주문을 한 게 뭐였죠? 2023년에는 정시를 40% 이상 확대해라. 그리고 한 해 전인 2022학년도에는 40%를 조기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라 라고 이제 주문을 했는데요. 그래서 연대도 고대도 지켰어요. 40% 이상을 조기 달성하려고 지켜서 40.1%를 찍었죠. 여기서 .1이라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40%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 하면 40% 이상 뽑는 게 좋다 싫다? 안 좋다는 거예요. 정말 좋다면 뭐 40% 이상만 넘기면 되니까 50% 60% 뽑아도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40.1을 찍었다는 것은 나 이거 너가 시켜서 넘겼다 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죠. 결국은 나는 좋다 싫다? 나는 안 좋다예요. 그럼 난 어디서 뽑고 싶을까요? 나는 원래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뽑고 싶어요. 왜요? 수시에서 학생부라는 이름이 남은 교과랑 종합이랑 두 가지를 위주로 뽑으라고 나라에서 시켰는데 그 중에서 교과보다는 종합이 나니까 종합으로 뽑고 싶은 거고요. 결국은 정시에서 덜 뽑고 앞에서 더 많이 뽑고 싶은 거는
수능이 12월, 11월 이제 고3 끝날 때 보는 시험이라서 그래요. 수시는 이제 저희가 9월부터 원서를 쓰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먼저 뽑는 전형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연대랑 고대는 서울대 아이들을 뺏기는 게 싫으니까 먼저 아이들을 뽑아놓고 싶은 거고, 서울대는 의대의 아이들을 뺏기니까 먼저 뽑아놓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동시에 30.1, 40.1, 40.1 이렇게 찍었다라고 속마음을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분당처럼 공부해서 분당보다 대학 더 잘 가는 고교 선택 전략입니다. 수시 죽전 지역에서 이사를 하지 않고 분당처럼 똑같이 공부를 하는데 분당보다 대학을 더 잘 가려면 이 수시 죽전의 지역 우위가 반드시 존재를 해야 해요. 자, 그렇다면 그 지역 우위가 무엇인지를 찾아봐야 되겠죠. 우리가 대학을 들어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 뭐냐 하면은 교과, 내신, 그리고 비교과, 그 다음에 수능, 이렇게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시 죽전 아이들이 분당 아이들보다 평균적으로 수능을 모평이나 이런 걸 더 잘 보나요? 그렇지 않죠. 자, 그 다음에 비교과. 그렇다면은 우리 수시 죽전 지역의 일반고들이 분당에 있는 일반고보다 비교과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훨씬 잘 되어 있고 다채롭고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이게 안 돼서 전학을 가시고 싶은 어머님들이 계실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비교과도 아니고 수능도 아니라면 뭐가 남았죠? 네, 교과가 남았습니다. 내신이 남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분당처럼 공부해서 분당보다 대학을 더 잘 가려면 수시 죽전이 가지고 있는 분당보다 우월한 지역 우위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학교의 내신을 받기보다 수월하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 점을 반드시 이용을 하시려고 하셔야지만 이 고교 선택 전략이 먹힌다, 이런 우리의 목표가 먹힐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교과 내신을 가지고 지역 우위를 선점해서 아까와 같은 전략을 쓰려면요, 우리가 하나는 포기를 해야 돼요. 그 하나가 바로 뭐냐 하면 수지고를 포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수지고를 선택하는 순간 우리가 방금 지역 우위, 수시 죽전 지역의 지역 우위로 이제 선점해 놨던 교과에 대한 교과를 더 수월하게 딸 수 있다, 내신을 더 수월하게 딸 수 있다는 이 이점이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수지고의 경쟁이나 아이들의 그런 공부 수준이 분당의 어지간한 일반고보다는 훨씬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수지고를 선택하는 순간 분당보다 더 이제 내신을 따기 수월하다는 그 이점은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분당처럼 공부해서 분당보다 대학을 더 잘 보내고 싶은 그런 고교를 선택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수지고는 그런 점에서 지역 우위를 만약에 활용해야 된다면 그런 점에선 적합하지 않은 거예요. 전형의 경쟁자를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아이가 대학을 들어갈 때는 학생부라는 걸로 수시를 지원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정시에서 수능을 치르게 되는데, 아까 서울대 발표를 놓고 보면요, 서울대 발표에서 정시에 수능 100%로 뽑지 않았었죠. 학생부를 반영을 했었어요. 자, 그러면 서울대가 그 발표를 했었던 이유가 다른 대학들 참고하라고 발표를 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상을 할 부분이 뭐냐 하면요, 어느 대학이 따라할 것이고 어느 대학이 안 따라할 것인가 라는 부분이에요. 서울대를 그냥 수능만 잘 봐서는 쓸 수가 있다 없다? 정시도 수능 성적으로 봤었을 때 한 20점 이상의 변별력을 가지는 학생부를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학생부를 아예 포기하고 정시에만 올인을 했었던 학생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서울대는 원서를 내기 굉장히 두려운 학교가 될 거예요. 그렇다면은 나는 학생부를 버리고 그냥 수능에 올인했었다라고 하는 학생들, 그 중에서 아주 잘하는, 그렇지만 무서워서 서울대를 기존엔 냈겠지만 안 내는 학생들을 흡수하고 싶겠죠. 그게 연대가 아마
그래서 수능 100% 전형으로 상당 부분 정시를 소화할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원래 연대랑 고대는 서로 이제 전형을 완전히 똑같이 간 적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서로 라이벌 구조의 학교이다 보니까 그런 역학적인 관계도 있고, 그리고 고대가 학종을 상대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고려대 같은 경우는 일부 연대처럼 수능 100%로 뽑고 이제 뭐 가군, 나군이라든지 이렇게 전형을 나누어서 뽑을 수는 있겠지만 전체를 수능 100%로 연대처럼 가지는 않을 것이다. 고대는 서울대형 라인으로 따라갈 것이다 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그렇다면은 서울대 연고대가 연대형과 서울대형 고대 라인 이렇게 나뉘어지겠죠. 그러면 그 밑에 서성하니, 중경외시, 건동홍숙 같은 경우는 다시 또 연대 라인과 고대 라인으로 구분이 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수능의 입지가 굉장히 줄어들었고요. 두 번째 뭐냐 하면 수능의 경쟁자는 우리 재학생이 아니라 N수생이에요. N수생은 N년 동안 우리 아이보다 수능만 들이파서 공부를 훨씬 더 N년 동안 갈고 닦은 학생들이에요. 그리고 애초에 재수 이상은 공부를 잘하지 않는 학생들은 재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성적에 맞춰서 대학을 가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유입되는 학생들도 원래 고3 때 잘했었던 학생들이 유입이 되는데, 그런데 그 친구들이 우리 아이보다 N년만큼 더 수능을 많이 준비한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경쟁자가 만만합니까? 강자입니까? 굉장히 강자인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학종형 경쟁자는 N수생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N수생이 고3 때 학종을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붙었었던 학교가 마음에 안 들거나 아니면은 이제 못 붙어서 이제 재수를 하고 삼수를 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재학생 때도 못 붙었었던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학생부가 바뀌는 것도 아닌데 붙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N수는 학종에 유입이 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학종형 경쟁자는 내 친구들하고만 경쟁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경쟁자를 놓고 봐서라도 학종이 훨씬 더 수월한 게임이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정시에도 학종의 가장 메인으로 평가가 되는 학생부의 교과학습 발달 상황이 반영 요소로 들어가고, 학종은 그 자체로 또 학생부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다면은 우리는 결국은 학생부를 버리면 안 되고 끝까지 열심히 관리를 해야 하는 그런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고등학교들을 아래와 같이 나눠봤어요. 여기서 수능형 학교에 낙생고, 수지고가 들어갑니다. 이런 수능형 학교에 들어가는 학교들의 특징은요. 이 학교에서 학종을 쓸 수 있는 2.678, 2점 이제 중반을 넘어서는 후반대 학생들이 학종을 준비하지 않고 논술이나 수능 위주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수능형 학교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학종이 훨씬 더 쉬운 싸움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학종을 쓸 수 있는 내신이 됨에도 불구하고 학종을 안 쓰고 수능을 준비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학종으로 들어갈 내 내신으로 학종으로 들어갈 만한 대학의 수준이 내 마음에 안 든다. 나는 수능이나 논술로 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다라는 확신 때문에 그거를 준비를 하는 걸 테니까요. 그죠? 자, 그렇다면 학종형 고등학교는 어떤 학교냐? 죽전 지역에서는 수지고를 뺀 나머지 학교들은 다 학종형 학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수지고의 상황을 보시면 표준 편차와 이제 성취도별 분포 비율 이 두 가지를 놓고 보시면 되는데요. 표준 편차는 얼마나 경쟁이 치열하냐를 보여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1학년 때의 수지고의 표준 편차를 보시면 한 15점 뭐 그 정도 선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이 학교는 평균 15점 사이에 가장 많은 학생들이 몰려있는 구조다. 표준 편차는 그거를 반영을 하는 거예요. 외대부고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치열합니다. 그래서 표준 편차가 10점을 넘어가는 과목이 없고요. 거의 대부분 5점에서 10점 사이에 분포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경쟁이 표준 편차를 통해서 얼마나 치열한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표준 편차가 크면 클수록 경쟁이 산발적으로 퍼져 있다. 그래서 어떤 한 등급에 몰려 있는 것이 아니라 퍼져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표준 편차는 몰려 있는 정도만 보여주고 어디에 몰려 있는가는 안 보여주는데요. 그걸 같이 보기 위해서 성취도별 분포 비율을 보시면 주로 A, B 구간에 아이들이 많이 몰려 있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오히려 C, D, E보다 A, B의 아이들이 많이 몰려 있죠. 그렇다면 15점 안팎의 아이들이 왕창 몰려 있는데 걔네들이 대부분 다 80점 이상의 원점수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공부를 잘하는 편인 아이들이 많이 몰려있는 학교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신 우위를 가지고 가려면 수지고를 선택하는 것은 전략상 맞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분당처럼 공부해서 분당보다 대학을 더 잘 가는 전략을 구사하려면요, 어떤 고교 선택이 이루어져야 하면 경쟁이 덜 치열하고 집 가까운 학교에서 내신 우위를 차지하고 탁월한 비교과를 만들면 됩니다. 왜냐하면 내신 우위가 있는 학교들, 한마디로 내신 따기 쉬운 학교들의 치명적인 단점이 뭐라고요? 비교과 프로그램이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잘하는 아이들이 많지 않으니까요. 잘하는 아이들이 많지 않으니까 내신 경쟁이 덜 치열한 것이고, 잘하는 아이들이 많지 않으니까 프로그램을 만들어봐야 써먹을 애들이 별로 없어서 프로그램이 별로 없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내신 우위는 누구랑 이제 차지하면 되냐 하면 저희 이제 분당에서 낙생 중앙 대진, 그 다음에 외대부고 특별반 이렇게 잘하는 아이들을 3등급 이내로 많이 이끄셨었던 저희 이제 분당 파인만에서 고등부의 그 핵심 스타 강사셨던 그 김승민 부원장님이 저희 수지죽전 고등부의 부원장님으로 이제 총괄을 운영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분당에서도 가장 핵심 학교들의 아이들을 그렇게 내신 관리 등급을 해주셨었던 역량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 지역의 일반고에서 내신 관리는 얼마든지 가능한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 그분을 모시고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내신 우위는 우리 고등부 부원장님과 함께 우리 아이들이 만들어 갈 것이고, 탁월한 비교과는요, 비교과 프로그램이 없는 상황에서 이제 선생님께 그 학생부 기재 요령에 어긋나지 않는 라인이면서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나중에 그 학생부가 제출되었을 때 대학 교수 눈에도 이 소재 괜찮다, 이 내용 괜찮다, 이 학생 우수한 것 같다, 우리 학과에 들어오면 탐구 잘하고 연구 잘하고 훌륭한 학생이 될 것 같다 라고 보여지는 비교과 활동이 들어 있어야 해요. 자, 그렇다면 내신도 우월하고 비교과도 탁월하다면 이 학생이 대학을 못 갈 이유가 없겠죠. 그쵸? 저희 수지파인만, 죽전파인만은요, 일단 지역상 수지 죽전이 굉장히 분당과 가깝고, 사실 용서고속도로 타면은 마음만 먹으시면 대치동으로도 얼마든지 라이딩이 가능한 지역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수지파인만, 죽전파인만에서 분당이나 아니면 서울에서 드릴 수 없는 가치를 드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우리 지역에 괜찮은 일반고를 저희가 정보를 정말 세세하게 알고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으면 그 가치를 충족시켜 드리는 게 아닐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파인만 학원이 맨 처음에 유명해지기 시작한 것은 저희가 민사고와 외대부고를 굉장히 많은 학생들을 보내면서, 특히 민사고 같은 경우는 과반수 이상의 학생들을 굉장히 오랫동안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10년 넘게 많은 학생들을 배출을 했는데, 그래서 민사고를 준비한다, 외대부고를 준비한다 라고 하면 저희가 딱히 홍보를 해드리지 않아도 어머님들이 알아서 파인만에 찾아오세요. 자, 그 이유는 이 학원이 굉장히
실제로 그 학생들, 합격 학생들을 배출한 실적도 많고 역사도 깊다 보니 이 학교에 대해서 누구보다 체계적으로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을 거야. 그래서 체계적으로 잘 관리를 해서 우리 아이를 합격시켜 줄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이제 아이들을 보내주시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저희가 수지 지역, 죽전 지역에 이제 우리 중등부 재원생들에게도 추천을 할 만한 그런 일반고, 정말 괜찮은 일반고에 대한 전문 학원이 된다면, 전문 학원의 기준은 민사고 외대부고 정도 수준의 그런 전문 학원이 된다면 저희가 분당에서도 그리고 전국구 스타 강사도 드리지 못하는 가치를 드릴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우리 지역의 학종형 학교 중에 굉장히 괜찮아 보이는 학교 몇 개의 전문 학원이 되어 그 학교의 교과와 비교과를 책임져서 그 학교를 다니는 우리 학생들이 본인이 목표로 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저희의 최고의 가치로 이제 놓고 생각을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재원생뿐만이 아니라 이 학교에 그냥 배정이 됐다라고 하면 그럼 수시파일만 가야 되겠다, 죽전파일만 가야 되겠다 라는 정도의 어떤 이 학교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학원이 되는 것이 저희 학원의 방향성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려면 우리 중등부 아이들에게도 너네 이 학교 괜찮으니까 이 학교 한번 써봐 라고 함직한 학교들을 픽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선택한 기준은요. 이제 일단 무난하고 수월하게 교과 시험이 나와야 돼요. 한마디로 상식적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예측을 하고 공부를 열심히 했을 때 정당한 점수를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한다면 어느 정도 등급이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학교여야 합니다. 너무 잘하는 학생들이 촘촘히 몰려있는 학교에 가면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지만 그 친구들도 열심히 하고 있고 오히려 더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게 되고 그렇게 아이들이 6개월, 1년 노력을 해도 이제 전혀 그 성적이 올라갈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냥 다 놔버리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쟁이 수시고처럼 치열한 구조가 덜 되면서 교과 시험도 무난하고 그리고 편제표나 이런 것이 수지 지역, 죽전 지역의 평균 수준에서 내려가지 않는 그런 수준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리고 이제 좀 아이들이 공부를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도 되지만 일단 대부분 좀 아이들이 순둥순둥하고 이러려면은 주변의 그런 환경 같은 것도 같이 조금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학생 성향이나 내신 성향이나 이런 것들을 좀 두루 충족하는 학교들 몇 개를 저희가 픽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런 학교들의 특징은 뭐냐면 비교과 프로그램이 상대적으로 미비하다. 그렇지만 장점은 뭐냐면요. 이 학교에서 관리해야 할, 세특을 관리해줘야 할 학생이 상대적으로 적고요. 그리고 이 세특을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무엇을 들고 가는지를 알고 그것을 실제로 들고 가는 학생들은 더 적어요. 자,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이런 학교에 가서 내신을 챙기면서 어떤 거를 들고 가야 하고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하고 그래서 학생부에 어떻게 반영이 되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교육을 받고 인지를 한 상황에서 학교 생활을 하면 충분히 분당처럼 공부해서 분당보다 대학을 더 잘 갈 수 있다라는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지역의 일반고를 픽할 건데 수시파임만 재원생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고등학교, 학종형 고등학교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기준을 두루 충족하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전문화 학원이 되려고 하는 그 학교들을 이제부터 소개를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수지지역 홍천고예요. 홍천고 보시면 표준 편차는 뭐 이제 아까 수지고보다 살짝 더 벌어져 있죠. 조금 더 많은 것 같고 그리고 A, B에 분포되어 있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요. 그죠? 오히려 이제 수지고랑 비교를 했을 때 전혀 모자람이 없이 A, B에 많이 몰려 있어요. 그리고 C, D, E의 구조도 비슷해요. 자, CDE에 별로 없고 특히 E에 별로 없고 A, B에 많이 몰려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뭐죠?
홍천고와 수지고 중에 누가 더 공부를 잘하느냐? 구조가 똑같으니까요. 자, 그럼 수지고가 더 잘하죠? 그렇다면 홍천고는 수지고와 비슷하게 공부를 손에 놓은 친구들은 없지만 상대적으로 무슨 소리죠? 네, 내신 문제가 좀 더 쉽게 나온다라는 거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홍천고가 요새 인기가 있는 게 영재학급이나 소프트웨어 중점 과정들이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과 학생들한테 각광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인기가 높아지기 시작한 게 사실 몇 년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런 그 내신 상황에 상당 부분 반영이 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 학교입니다. 서원고고요. 서원고는 아까 홍천고와 마찬가지로 영재학급과 소프트웨어 중점과정을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게 똑같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표준 편차는 큰 차이 없더라도 지금 성취도별 비율 보시면 A가 갑자기 확 숨통이 트이죠. 아까 이제 홍천고 같은 경우는 A 비중이 막 20%가 넘어갔었는데 지금 10% 안짝의 그런 과목들도 많이 보이고요. 훨씬 숨통이 트이는 상황이에요. 자, 그렇다면 서원고는 똑같은 비교과 프로그램을 홍천고와 같은 비교과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으면서 내신이 상대적으로 수월한 학교구나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어요. 그거를 CDE를 봐도 판단을 할 수 있는 게 CDE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가고 있죠. 자, 그렇다면은 어느 정도의 등급 이상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이라면 상대적으로 내가 열심히 노력을 했을 때 그 내신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크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최상위권이라면 그 최상위권을 유지할 수 있는 여력이 훨씬 더 높은 학교다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세 번째 학교 성복고예요. 성복고는 좀 분위기가 서원고와 비슷하게 느껴져요. 그런데 이제 서원고가 좀 더 이과 중점의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였다면 성복고는 좀 더 문과 중점의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로 보여지고요. 내신 분포는 서원고와 크게 다르지 않게 거의 비슷하게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풍덕고는요. 풍덕고는 제가 봤을 때 수지 지역에서 수지고 다음으로 이제 아이들이 잘하는 아이들도 좀 많이 가는 편이고, 그리고 어머님들의 선호도, 학생들의 선호도도 그 다음인 편이고, 잘하는 아이들이 많이 모이면 당연히 비교과 프로그램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왜냐하면 그 비교과 프로그램을 활용할 아이들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내신을 따기 어려운 순서도 수지고, 풍덕고, 그 다음에 홍천, 서원, 성복, 이거는 거의 비슷하고, 그런 순으로 이어진다면 비교과 프로그램도 그 난이도나 다채로움이나 이런 게 수지고가 가장 많고, 그 다음 풍덕, 그 다음에 뭐 이제 홍천, 그 다음 서원, 성복,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죽전 지역에서 이제 픽할 수 있는 학교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죽전 지역의 첫 번째 픽 학교는 보정고입니다. 보정고도 보시면 지금 표준 편차가 한 15점 정도로 이제 분류가 될 것 같은데, A, B를 보시면 A, B가 A 부분이 상대적으로 좀 수월한 편이죠. 그리고 C에 가장 몰려 있고, D2에는 다시 조금 D2에는 좀 분산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다면은 이 학교에서는 아예 손을 놓은 친구라기보다는 이 비율이 C 비율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적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학생들이 공부는 하는 상황이긴 하지만 손을 놓은 아이들은 많지 않지만 A 비중을 봤을 때 굉장히 잘하는 아이들도 그렇게 많지 않은, 한마디로 말해서 내신 최상위권이라면 내신을 따기나 유지하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하면서 등급 간 이동이 어느 정도 가능한 학교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 픽 학교는 죽전고인데요. 보정과 죽전이 뭐 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보정이나 죽전이나 비슷하다라고 어머님들이 오히려 보정을 조금 더 선호하시는 경향이 있기도 한 편인데, 지금 보시면 A, B 비중이 어떻습니까? A 비중이 갑자기 확 높아졌죠. 그러니까 보정보다 확 높아졌어요. 그렇다면 결국은 내신 성향이 어떻다?
보정고보다 더 쉽게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 학교도 마찬가지로 이 비중이 C나 이런 비중보다는 훨씬 더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공부를 완전히 손 놓은 그런 친구들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충분히 열심히 하면은 내신이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최상위권이 상대적으로 이제 문제가 좀 더 쉽게 나오기 때문에 실수를 더 자주 하고 뭐 이러는 친구들은 죽전보다는 보정이 낫겠고, 우리 아이는 킬러 문제는 틀리는데 이제 안한 문제는 절대 안 틀리는 굉장히 꼼꼼한 아이다 라고 한다면 오히려 죽전이 더 수월한 학교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대지고는요. 대지고도 비슷해요. A, B, C, D 비중이 고루고루 분산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학교들의 특징이 열심히 공부하면 따라잡을 수 있다. 등급간 이동이 공부하면 올라갈 수 있다. 그 다음에 상위권을 유지하기가 쉽다. 한마디로 말해서 학종형 학교, 그 중에서도 내신 우위를 가질 수 있는 학교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동백고도 비슷해요. 그런데 대지고보다 동백고가 갑자기 A 비중이 엄청나죠. 그렇다면은 동백고가 보정이나 죽전이나 이런 학교보다 훨씬 더 잘하는 학교냐? 그렇지 않은데 A 비중이 이렇게 월등히 많다는 것은 결국은 문제가 쉽게 나오는구나, 더 쉽게 나오는구나를 예측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몇 년 동안 낙생 중앙 대진의 학생들을 3등급 이내로 만드셨었던 분당 파인만의 메인 간판 강사분이 수지 파인만, 죽전 파인만의 고등부를 총괄하시러 이번 겨울부터 부원장님으로 오시게 되었고요. 이런 실적들을 이제 이번에 오시는 고등부 부원장님이 함께 만들어 갔었던 실적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뭐 문과, 수학 문과 전과목 만점자 요 친구도 이 부원장님께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쭉 가르쳤었던 학생이고요. 그래서 굉장히 잘하는 아이는 잘하는 선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4등급, 5등급을 받았었던 친구들도 3등급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잘 해주셨었던 분이기 때문에 저희 수시 죽전 아이들을 믿고 맡기셔도 될 거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자, 그리고 제가 분당 파인만에서 원래 근무를 하면서 분당이나 서울 지역 이렇게 저희 파인만 지점에 뭐 설명회를 하거나 이렇게 주로 운영을 했었어요. 그런데 수시 죽전을 정말 지역 명문, 지역의 주요 일반고들, 학종형 주요 일반고들 몇 개를 완전히 정말 전문으로 하는 그런 학원으로 만들고 싶어서 제가 이제 수지랑 죽전을 상시적으로 좀 있으면서 학생들도 계속 상담을 하고 그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 갈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내신 우위는 가지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불리했던 비교과를 저희 학원에서 학원이 이제 학원의 힘으로, 저희 입시의 힘으로 탁월한 비교과를 만드는데 뒷받침을 해주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학부모님께 드릴 수 있는 수지 파인만, 죽전 파인만의 약속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위권 학생들은 현재 상황에서 최상의 전략을 짜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내신과 비교과 모두 해당이 되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중위권 아이들이 학습 전략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중위권 아이들은 하루빨리 상위권으로 올라가야 본인이 원하는 대입 목표를 실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중위권 아이들이 하루빨리 상위권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공부를 시킬 겁니다. 이건 전략이 따로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분당 파인만의 노하우는 그대로, 그 다음에 수지 죽전 파인만의 재원생만을 세심한 디테일을 더해서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지 파인만, 죽전 파인만의 겨울학기 온라인 설명회였고요. 설명회를 들으시면서 이 학원의 철학이나 방향성이 나와 잘 맞는 것 같다, 내 생각과 일치한다 라고 생각이 되셨다면 저희 학원에 레벨 테스트를 신청을 하셔서 이제 직접적으로 1대1 상담을 받으시면서 우리 아이의 학습 로드맵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하시고 한번 이제 학원도 깊이 있게 고민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해당 장표에 나와 있는 곳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가장 이제 원하시는 시간대에 빠르게 예약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